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네, 오늘 와이랩 때문에 공모주 분위기도 한풀 꺾이고 저희 기분까지도 좀 같이 꺾인 것 같아요. 근데 정상화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 걸로 보이기는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은 기본이고 기업 내용이나 실적 전망, 기대 주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꼼꼼히 따져보고 참여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MI큐브 솔루션 회사를 좀 미리 볼 건데요. 파도하고 일정이 겹쳐 있어서 좀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그냥 버리기에는 분명히 아쉬운 종목이거든요. 같이 좀 보시죠.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전문 기업입니다. 공장 자동화와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판매하는 걸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어요. 여기서 스마트 팩토리란 설계, 개발, 제조, 유통, 모든 생산 과정에 디지털 자동화 솔루션이 결합된 ICT를 접목시켜서 생산성과 품질을 높이는 지능형 생산 공장을 얘기합니다. 공장 내에 있는 설비와 기계에다가 사물 인터넷을 적용을 해서요. 공정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이를 분석해서 스스로 제어할 수 있게끔 만든 미래형 공장을 얘기해요. 왜 요즘에는 너무나 다양한 업종에서 고부가가치의 제품들이 생산이 되면서 공정들이 너무 복잡해지기도 했고 또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도 짧아지고 있어서 더 이상은 기존의 공장들이 사람에게만 의존할 수는 없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장도 스마트해져야 된다라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떤 제조 공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조 효율을 훨씬 높이기 위해서 공장을 조금 더 스마트하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 찾는 회사가 바로 MI큐브 솔루션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때 MI큐브 솔루션이 제공하는 주요 솔루션들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건지 회사 소개 영상 중에 하나를 보시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영상을 보여드리고 갈게요. 정보 시스템이 자동화되어 있지 않은 제조 현장에서는 발주 물량 변경 시 대응이 지연되거나 공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추적이 어렵거나 병목 현상이 발생해도 해결이 늦어지는 등 여러분도 경험해본 문제들이 생기죠. 이런 일이 반복돼 생산성 저하와 고객의 신뢰를 잃지 않도록 생산 데이터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제조 실행 시스템 MES로 대표되는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을 도입하여 문제를 해결해보세요.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을 도입하면 제조 현장에서 축적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품 불량의 원인이 되는 공정을 찾고 분석하고 조치해 수율 향상은 물론 생산 이력 관리를 통해 동일한 문제점을 쉽게 찾아 불량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체 공정을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어 업무의 투명성과 민첩성이 보장되고 품질 관리 체계를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MES 구축과 더불어 설비 온라인 솔루션을 도입하게 되면 설비의 정상 가동 여부와 장애 유발 요소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탐지하여 설비 장애로 인한 공정 중단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고 MES와 연계 시 설비 종합 효율 관리 시스템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네, 간단히 얘기를 하면 MES, 제조 실행 시스템으로 대표되는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은 수주에서 납품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정에서의 정보를 데이터화시켜서 데이터 분석 기반의 생산 효율 극대화를 추구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설비 온라인 솔루션인 스마트 이퀴먼트는 공장 안의 모든 설비 운영에 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해서 문제가 생기면 빠르게 대응이 가능하게끔 하는 공장 자동화의 중추를 담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개가 우선 회사의 주요 솔루션 제품이고요. 최근에는 스마트 팩토리의 고도화를 위해서 AI를 접목시킨 스마트 AI 솔루션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각종 센서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AI를 통해 분석을 해서 공정상의 불량률을 최소화시키거나 설비 이상을 사전에 감지해서 고장을 방지하거나 또 품질을 제대로 검사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진행해서 최적의 공정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게끔 돕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스마트 팩토리가 뭐고 MI큐브 솔루션의 솔루션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대충은 감을 잡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요. 이런 솔루션들이 실제로 적용되고 있는 고객사를 보니까 전기전자 반도체뿐 아니라 2차전지,
항공, 식품, 바이오, 철강까지 굉장히 다양한 업종을 다 아우르고 있더라고요. 보통은 타깃으로 하는 고객이 특정 업종에다 한정되기 마련인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좀 차별화되는 포인트고 그래서 유연성이나 범용성이 좀 넓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설립 초기부터 현재까지 삼성 전기의 주요 공장들을 대상으로 MES와 설비 제어 솔루션 제공을 해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삼성 SDI와 삼성 SDS양 매출 비중도 좀 높았어요. 그래서 아직은 전자부품과 2차 전지 산업에 대한 집중도가 좀 높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근데 스마트 팩토리 시장은 아직은 한참 성장을 할 수 있는 산업 분야이기 때문에 레퍼런스를 대기업 대상으로 잘 쌓아가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나쁘게 보이진 않았어요. 오히려 좋게 봤고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업종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니까 잘 돼서 점유율을 좀 같이 높여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아직은요, MES 솔루션의 점유율이 22년 기준으로 0.49%밖에 안 되더라고요. 삼성 SDS와 LG CNS 같은 대기업의 점유율이 확실히 높습니다. 아무래도 계열사 위주로 비교적 좀 쉽게 공급을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자, 말 나온 김에 이 밖에 또 다른 경쟁사들을 좀 파악을 해보자면 이 스마트 팩토리 분야가 불과 1, 2년 전만 해도 블루오션이라고 불리던 시장이었거든요. 그래서 뛰어든 회사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경쟁 회사들이 작은 회사까지 포함하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우선 국내에서 대기업들은 자체적인 SI 자회사들, 삼성은 삼성 SDS, LG는 LG CNS, 포스코는 포스코 ICT 이렇게 다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자회사를 통해서 스마트 팩토리 사업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SI 업체들은 수주 대상의 프로젝트의 규모나 목표 시장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보통은 자회사들 중심으로 수주를 따내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경쟁사로 삼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는 게 회사 측의 입장이고요. 그 밖에 표를 보시면 에임 시스템, 오토닉스, 티라유텍 이런 회사들이 경쟁사로 표에 적혀 있고 요것과 또 사업 영역이 조금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스마트 팩토리 관련 대표 회사로 언급되는 것들에는 코닉 오토메이션이나 톱텍, 포스코 DX, 코인테크 이런 회사들도 있으니까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경쟁이 치열한 시장이라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경쟁력이 조금 필요할 텐데 MI큐브가 강조하고 있는 건 이거예요. 회사의 최대 주주가 SP 시스템스라는 회사거든요. 우리가 로봇 관련주가 한참 핫할 때 좀 많이 들어봤던 기업이죠. 산업용 로봇과 물류 자동화 시스템을 공급하는 코스닥 상장사고 현대자동차의 로봇 자동화 시스템을 공급하면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21년에는 MI큐브 솔루션의 지분을 약 61% 정도 인수하면서 최대 주주로 올라선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경쟁력이 되느냐? MI큐브 솔루션의 소프트웨어에 더해서 SP 시스템스의 산업용 로봇이나 물류 자동화 시스템, 이런 하드웨어까지도 토털 솔루션으로 제공이 가능하다는 거죠. 하드웨어에 소프트웨어 기술이 접목되면 시너지를 더 낼 수 있다라는 부분. 스마트 공장을 완벽하게 구축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로봇 기술이 분명히 필요할 경우가 앞으로는 더더욱 많아질 테니까요. 우리가 센서뷰와 Y랩을 지나면서 좀 심적으로 많이 지쳐 있기는 한데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리 성장 가능성이 좀 큰 섹터라서 훨씬 관심이 가기는 합니다. 그리고 제조업 비중이 높은 국내에서는 특히나 정부 주도로 스마트 팩토리 보급 움직임이 좀 활발히 일어나고 있어서 더 주목을 받는 것 같아요. 2014년부터는 보급을 지원해 왔고 올해는 고도화 작업에 집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MI큐브 솔루션은 다양한 정부 지원의 공식 솔루션 공급 기업이기도 해서요. 정부 정책의 수혜까지도 좀 기대가 되는 바입니다. 자, 회사 실적 궁금하시죠? 산업 성장의 수혜를 받으면서 빠르게 성장을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 보시면 22년에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31%나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무려 7배나 늘어났는데요.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연기됐던 대기업 고객사들의 설비 투자가 본격화되면서 수주가 확실히 증가한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한 신규 수주도 좀 많았고요. 업종을 다변화시키면서 상대적으로 마진율이 좋은 중소, 중견 기업으로도 거래처가 확대됐다고 해요.
이렇게 업종 레퍼런스들이 다양하게 쌓이면서 솔루션의 완성도도 더 높아지고 또 투입되는 인건비가 감소하면서 전반적으로 수익성이 크게 개선된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올해 1분기에는 57억 원 정도의 매출을 달성했는데요. 지금 23년 4월 매출까지 인식을 하고 남아있는 수주 잔고가 약 142억 원이 있습니다. 이게 5월 말 기준의 수주 현황이니까 올해 남은 기간 동안에 추가로 수주를 따내는 것들이 분명히 더 있겠죠. 뭐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한다면 올해도 추가적인 성장을 이뤄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예, 재무 안정성 지표들도 당연히 매출과 손익이 크게 개선이 되니까 덩달아서 좀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실적 지표나 내용들을 봤을 때요. 본격적인 도약을 위해서 지금 딱 발판을 밟은 느낌? 레퍼런스를 잘 확보해 나가면서 이제는 수익성까지도 갖출 수 있는 단계에 좀 와 있는 느낌. 그래서 조금 딱 필요한 시기에 상장을 추진하는 느낌을 오랜만에 받기는 했습니다. 자, 이 정도 보시고 공모 관련 내용들 확인을 해보죠. 총 121만 주를 공모를 하는데요. 공모가 희망 밴드로는 8,500원에서 만원을 제시합니다. 공모가 상단 기준 공모액이 121억 원. 시가총액은 약 483억 원밖에 안 되는 규모예요. 오랜만에 또 초소형이 나온 거죠. 규모 메리트가 분명히 좀 크게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수요 예측은 오늘부터 해서 내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센서뷰, 와이랩 영향으로 조금 예전보다는 경쟁률이나 그런 게 덜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어떨지 모르겠네요. 청약은 26일부터 27일까지 받고요. 환불까지는 4일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지금 공모주에 대한 기대치가 조금 낮아진 상황이라서 4일치 이자하고는 좀 잘 비교해서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상장은 8월 7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파두는 예정일이 8일이거든요. 다행히 겹치진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혹시 변동사항이 있는지 체크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신주 모집 100%고요. 우리 사주 조합에 10%를 배정을 했는데 상단 기준 금액으로는 12억 원 정도입니다. 직원 196명 기준 1인당 평균 배정 금액은 약 600만 원 정도가 되겠네요. 뭐 부담은 없는 수준이라 미달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장 직후에 유통 가능한 물량은 22.54%예요. 20%대를 기록했으니까 최근에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는 매우 낮은 편인 거죠. 상장일에 바로 유통 가능한 물량을 보유한 기존 주주도 전혀 없고요. 그리고 금액으로 계산을 하면 상단 기준으로 약 109억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유통 가능 금액도 낮고 시가총액도 500억 원이 채 안 되기 때문에 요거는 수급의 힘이 정말 잘 붙은다면 엄청 올라가기 쉬운 조건이기는 해요. 만약에 공모주 분위기가 꺾이지 않고 계속 이어졌다면 첫 번째로 좀 따따블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았었을까 싶기는 합니다. 네, 이 밖에 상장일에 바로 신경을 써야 하는 주식 매수 선택권이나 전환사채, 전환상환 우선주는 없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공모가 어떻게 산정했는지 한번 볼까요? 유사기업으로는 스마트 팩토리 자동화 솔루션 및 제조 운영관리 솔루션 매출 비중이 50% 이상인 소프트웨어 기업들만 선정을 했고요. M2I 코퍼레이션과 링크 제니시스가 최종적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삭 엔지니어링은 PER이 600배가 넘어서 탈락했어요. 이들의 평균 PER은 21.87배. 그리고 주당 평가가액을 산출할 때는 최근 4개 분기 합산 순이익인 약 31억 원을 적용을 합니다. 맨날 미래 추정치를 땡겨 쓴 회사들을 보다가 오랜만에 과거 수익 기반이라서 좀 괜찮게 봤고요. PER 21.87배를 적용해서 계산한 주당 평가가액은 13,242원. 여기에 할인율 35.81%에서 24.48%, 높지도 낮지도 않은 보통 수준을 적용을 해서 공모가 밴드를 산출을 합니다. 자, 밸류에이션 비교를 해보면 MI큐브 솔루션의 공모가 상단 기준의 PER은 15.58배 정도예요. 그렇다면 M2I의 16.02배보다 약간 낮고 링크 제니시스의 25.93배보다는 한참 낮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냥 좀 비교적 무난하다라고 보였어요. 그리고 제가 앞에서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로 언급했던 종목들 중에 22년 기준 순이익을 시현하고 있는 톱텍과 포스코 DX 또 같이 한번 봤는데요. 포스코 DX는 2차전지 관련주로 엮이는 데다가 코스피 이전 상장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엄청 오른 경향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PER이 너무 높아버려서 비교 대상으로는 못 삼겠고 톱텍은 24배 정도. 그렇다면 MI큐브 솔루션의 PER은
네, 무난하다. 특히나 과거 실적 기준으로 이 정도면 진짜 무난한 거죠. 그리고 직접적인 경쟁사인 티라유텍은 연속해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친구도 시가총액은 997억 원, 1000억 원에 가까워요. 그렇다면 최근 4개 분기 순이익 31억 원을 그래도 기록한 MI큐브 솔루션은 적어도 1000억 원 이상은 갈 수 있지 않겠냐. 그러면 주가는 상단 대비해서 2배 이상을 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상승 여력은 꽤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좀 오랜만에 섹터 매력도나 유통 물량, 시가총액, 공모가 모든 측면에서 기본 이상 좀 괜찮아 보이는 다이아몬드형 공모주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배정 물량과 청약 한도입니다. 한 투에 30만 2,500주예요. 그러면 균등 물량은 15만 1,250주라는 소리죠. 그렇다면 균등이 또 추첨의 영역일 수가 있겠다라는 거. 그리고 50% 등급이면 5,000주까지밖에 청약이 안 되거든요. 상단 기준 증거금으로는 2,5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파드하고 일정이 겹쳐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은 되고요. 경쟁률이 좀 너무 높지 않았으면 합니다. 최소 청약 수량은 20주예요. 공모가가 확정이 되면 정확한 금액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7월 3주차는 왜인지 시간이 조금 더디게 흘러가는 느낌이네요. 오늘도 하루 꽉 채워서 다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SK 9호 스펙 별 반응이 없을 가능성이 좀 더 커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상장일의 주가 흐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